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오늘은 이난나의 성교육 시간, 콘돔 물풍선 테스트 믿어도 될까요? 인데요. 여러분들 이 콘돔 물풍선 테스트 굉장히 많이 쓰시죠? 많이 그러실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너무 급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시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읽어주셔도 좋고요. 반대로 나는 좀 영상을 볼 여유가 있어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콘돔을 의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벽해. 100%야." 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인체의 신비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오류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절대로 100%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검열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를 하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다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바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는지 또는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나 이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하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진실인가? 과학적 기반으로 사실인 건가?'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100%야. 이게 다 옳은 말이야.'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별표 한번 보겠습니다. 피임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풍선을 만드는데 안 새면 피임에 성공한 건가요? 많이들 사용하는 물풍선 테스트. 물이 안 새니까 피임률 100%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콘돔은 좋은 피임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피임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콘돔 피임률 100%인가요? 땡! 아닙니다. 의사도 약사도 어떤 전문가도 길바닥 방구석 페인이든 뭐 집에 있는 키보드 워리어든 간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100% 피임은 없기 때문인데요. 의사들도 약사도 100% 피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체의 신비 플러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물건을 만들었을 때 뭐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따 또 추가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 세상에 100% 피임은 없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콘돔이 높은 효과를 가진 피임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제가 성교육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콘돔이 아니라 피임약인데요. 피임약을 여자분이 꾸준히 복용을 하셨는데 하루 빠뜨리고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네에 좀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사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나도 피임을 하지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건 우리 몸에 직접 작용을 하잖아요. 콘돔보다 더 확실한 피임 방법이니까요. 근데 그 콘돔보다 훨씬 확실한 약을 먹었는데도 임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100%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100%? 콘돔 피임 확률이 100%라고? 나 자신만만하게 '과연 그럴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콘돔이 효과적인 건 맞아요. 효과적인 피임 방법인 건 맞지만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물풍선 테스트. 성관계가 끝나고 정액이 든 콘돔에 물을 넣어서 그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콘돔에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 하나만 확인을 하시는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안에다가 딱 콘돔 맞춰서 넣어 가지고 물만 잘 넣었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수전에는 우리의 물기가 있고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우리 손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세하게 흠집이 났을 때에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물풍선을 만들어서 팍 하고 터지는 게 아닌 이상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과연 작은 파열이나 미세 찢어짐도 우리가 육안으로 또는 손으로 만졌을 때 알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콘돔을 썼으니까 피임이 100%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성관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왼쪽에 예를 들자라고 해서 0 번부터 10 번까지 작성을 했는데 읽다가 조금 놀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잠깐 미끄러져 조금 벗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번이 있는데요. 콘돔 불량일 수가 있어요. 근데 콘돔을 의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논외로 하고, 하지만 불량은 어딜 가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잠깐 미끄러졌어.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삽입하면서 피스톤 운동을 해. 근데 남자분들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면은 좀 죽었다가 다시 풀발기 됐다가 조금씩 반복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조금씩 콘돔이 미끄러져 갑니다. 또는 러브젤을 많이 발랐을 때 또는 물이 너무 많아서 자꾸 미끄러질 때, 벗겨질 때. 네, 그럴 때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의 쿠퍼액이 사정하기 전에 쿠퍼액이 자꾸 나올지도? 그래서 두 번째, 마찰 압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피스톤 운동을 하죠.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작은 파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콘돔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 앞에 공기 빼고 착용하는 거 아시죠? 네. 네 번째, 근데 세 번째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콘돔 사이즈, 특히 남자분들 "나는 평균이야. 나는 사이즈가 커." 이러면서 자꾸 엑스라지, 엑스라지 이런 거 막 2X라지, 3X라지 이런 거 구매하시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좀 사세요. 괜히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 사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자기 사이즈 맞춰서 좀 쓰셔야지 자꾸 여자친구 앞에서 또는 애인 앞에서 자랑하겠다고 당당하게 성인용품점 들어가서 "아 제가 좀 사이즈가 커서요. 엑스라지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성인용품점에서 근무할 때 했던 게 있습니다. 사이즈 큰 걸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크겠다.' 싶은 이런 관상이 있고요. 그거 아니라 딱 봤을 때 '아씨 이 사람 소중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엑스라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손가락 모양 알려드립니다. "혹시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정도 되실까요?" 하면은 그거 너무 큰데요." 하면은 그러면 요거 일반적인 사이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 진짜 콘돔 팔면서 엑스라지가 아닌데 엑스라지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콘돔을 제대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소추면 그냥 작은 거 쓰시고요. 나 사이즈가 정말 크다. 그러면 진짜 대물용 그런 거 쓰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발기 전에 손으로 자위하다가 콘돔을 꼈지만 그 손 그대로 질 안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핑거 콘돔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하지만 핑거 콘돔 꼈다 뺐다 우리가 땀에 절어져 있는데 그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집안일 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손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고무장갑 끼려고 하면 잘 안 껴지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무라고 해도 끼려고 해도 뭔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실컷 막 휘젓고 다니다가 콘돔을 낀다고 한들 그게 과연 피임이 됐을까요? 물론 확률은 극히 적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확률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 번 사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만으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두 번에, 짧게 막 여섯 번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길게 한 번에 하는 게 힘듭니다. 아무래도 감각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사정하는 사람의 경우 실수로 세거나 아까 위에 4 번처럼 싸고 나서 손가락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린 손으로 또 질에다가 넣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풀발기가 아닌 80% 발기 상태로 즐기다가 콘돔 착용했거나,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풀발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 했을 경우 풀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한 80% 90% 발기돼서 넣을 수는 있는 상태, 단단한 상태로 넣으셨다가 즐기다가 '아 이제 좀 된 것 같아.' 하고 콘돔 착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돼요. 이미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요실금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샌다고 하는데 남자분들도 나도 모르게 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쵸?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의외로 30-4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들 결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려고 일부러 실수로 질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7 번 육구 자세로 즐기다가요. 서로 뒤집어서죠 즐겨. 그다음에 사정하고 나서 청소 펠라도 해 줬어. 그러다가 입으로도 또 커닐링구스 하다가 또 손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자, 제가 0 번부터 7 번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까지 합니다. 제가 성상담과 성교육하고 성인용품을 판매하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도 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 세상은 카마수트라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체위들이 다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체위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의외로 사방팔방에 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손만 잡고 잘게."처럼 실수인 척 질내 사정을 조금 했을 수도 있다.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수인 척 조금. 여러분들 제가 괴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가끔 숙박업소 가면은 거기에다가 샴푸통이나 이런 데에다가 막 오줌을 싸거나 정액을 싸거나 이런 새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엄청 옛날에 20살 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 괴담. 그리고 뭐 애널 섹스 하시는 분들은 샤워기에서 샤워기 헤드 빼 가지고 항문에 꽂아 가지고 물 관장을 하면서 즐기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아 뭐 개소리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이 돌았다는 거는 가능성을 쪼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수일 수 있고요. 실수인 척하는 고의일 수도 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괴담이다. 있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 없다고도 확답은 할 수 없는 그런 그래도 '없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괴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누군가 콘돔의 미세한 바늘로 상처를 냈을 수 있고 이거 한때 말이 좀 많았었죠. 온라인에서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께서 "콘돔에 바늘로 구멍을 냈다. 찔러 놨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그게 그분이 그냥 장난식으로 좀 허세를 부리신 건지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또 온라인에서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샀던 콘돔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 심지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요. 제가 작년 2025년 크리스마스 때 홍대에서 콘돔을 무료로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콘돔에 바늘 구멍 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닌데 그런 것만큼 실제로 뭔가 누군가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는지 하는 말,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여러분들께 구멍 뚫린 콘돔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10번째. 의외로 이거 좀 실수할 확률 높습니다. 콘돔을 껴요. 물론 앞뒤가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딱 봤을 때 조금 부분, 귀도 내려갈 부분은 다 똑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앞인지 뒤인지 상관없이. 그래서 콘돔 끼다가 거꾸로 꼈네? 귀도 부분 씌워놓고 그리고 다시 빼서 반대로 뒤집어 써요. 그리고 나서 삽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흠뻑 막 젖어가지고 흥분에 막 쾌감에 막 쩔어가지고 쿠파이 열심히 질질질 새고 있고 쌀 것 같은데 삽입하기도 전부터 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콘돔을 거꾸로 껴서 다시 바꿔 꼈어.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정액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알 수 없고요.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때 그 당사자도 아니니까. 그리고 왜?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콘돔을 뒤집어 썼는지 거꾸로 썼는지 아니면 걔가 고자 새끼인지 씨 없는 수박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씨 없는 수박이면은 0번부터 10번까지 다 했을 때 상관이 없겠지.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씨 없는 수박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가능성이 좀 있대. 그래서 나중에 애가 생겼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인체의 신비라니까요? 여러분들 뭐든지 100%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섹스했어? 이미 지나간 일 끝났어. 근데 끝나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해? 있을 때 잘해야지. 콘돔 써도 피임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콘돔을 썼을 때 모든 상황을 이 0번부터 10번까지 다 완벽하게 했어.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도 피임이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학적으로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100%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진짜 안 써요. 정말로 거의 없을 거예요. 해봤자 98%? 왜냐면 정말 희박하게 인체의 신비 플러스 오류가 돼서 정말 이 0.001%를 뚫고 임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될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가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죠. 자궁이 아니라 정말 장에서 착상이 된 경우도 있고요. 간에다가 착상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진짜 말이 된답니다.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100%는 없어요. 대체 왜 저기까지 갔지? 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싶죠? 모릅니다. 의사들도 모르고요. 나도 모르고요. 너도 모르고요. 우리 모두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100%는 없다. 여러분들 98%든 99%든 그 1%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임신하지 마시고요. 물론 임신을 원하면 임신을 하겠지. 그치만 낙태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검열하는 습관을 들여서 100%는 아니니까 같이 피임을 하세요. 이중 피임을 하시거나 약을 먹거나 콘돔을 끼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하지를 마시던가 아니면 우리 반려기구들이 있죠? 반려기구랑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열받아가지고 답답한데요. 여러분들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서 친절하고 자상하고 다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난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행복하고 섹스할 때 문제없이 행복하게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